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브리튼 게시판 기사인데요. 자, 타이완, 결국은 이제 반도체 전쟁으로 인해서 유명한 이 대만을 가지고 한번 중국의 시진핑과 트럼프 늘 싸우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입장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과연 타이완, 대만을 디펜드, 옹호를 방어를 과연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애프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금 타이완에 대해서는 지금 ambiguity, 이렇게 애매모호한 모호성이란 뜻이죠. 자, amb란 말은 두 개란 뜻입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두 개 정책을 취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취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터란 것은 이제 휘젓다. anxiety, 불안을 휘젓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만과의 어떤 정책에 대한 애매모호성,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전략적 모호성이 바로 불안을 지금 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지금 연설을 했잖아요. 대만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연설을 했는데, 자,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트럼프는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방어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고 주장을 하며 이 방위권에 대한 이제 비용을 좀 부담하라고 요구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GDP의 3%를 증가시켰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 일기 동안 대만에 18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했는데, 이것은 이제 오바마, 바이든보다도 높은 수치. 그러니까 역시 이제 거래를 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대만과의 무역 적자 중에서 반도체 수입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회귀 및 투자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반도체에서 무역 적자가 나니까 계속 이제 산업이 이제 미국에 와서 지어라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 이번에 또 많은 투자를 또 이끌어냈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 팔로시입니다. 중국은 하나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섬이 있잖아. 그러면 그 제주도가 만약에 대만처럼 독립국가가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해서 타이완, 즉 대만은 하나의 제주도처럼 우리가 어떤 중국 본토의 어떤 섬의 일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일각에서는 정책을 폐기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보호무역 기조로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설명 문구를 변경했어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삭제해가지고 중국에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쟁점을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리고 이제 공화당 인사 가운데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대만 방어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교가 수교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타이베이법 제정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국은 이제 대만의 국제기구를 참여를 지지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의 왕이라고 불리는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진핑과 개인적인 어떤 거래를 통해서 대만 문제를 또 한 키에 또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낸시 펠로우라고 하는, 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하원 의장이었죠. 미국 서열 3위인데 이분이 대만을 방문하고 우리나라를 왔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이분이 노선을 보면 굉장히 비밀시했어요. 그러니까,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태운 미 공군 비행기가 말레이시아에서 오후 3시에 출발했는데 중국 군사시설이 있는 남중국해를 오히려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삥 돌아서 필리핀 오른쪽을 지나서 대만을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대만을 들어갔더니 중국에서 중국 군용기 대만 침범했다고 막 비행기 보내고 항공모함이 산둥성에서 출항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는 오키나와 이런 데서 미 친함대 소속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등 전함 4척이 대만 동남부 해역에 배치되고 마치 막 전쟁을 불사하는 이런 느낌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왜? 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위반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어떤 중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외교적인 제스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방문은 대만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행위로 간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이 하나의 중국인데 여기를 국가로 인식하고 갔기 때문에 이걸 국가로 인정했네? 그래서 굉장히 반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사회에다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죠. 야,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도 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가 이제 국내 여론과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입지를 또 다지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영어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트럼프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 차이나 팔러시라는 개념이 뭐냐면 중국 본토와 타이완, 그 다음에 홍콩, 마카오 모두 중국의 일부이자 하나로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People Republic of China,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대만을 단순히 하나의 성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타이완의 현 정부는 거기도 정부가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타이완에서도 정권에 따라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해석과 입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의 그런 그 중국 같은 입장의 그런 정당이 정권을 잡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고 독립적인 그런 정권이 정부를 잡았기 때문에 중국과 국교를 맺으려는 그런 나라들은 좀 피해를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타이완은 영어로 말하면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이다 이런 말을 써. 그러니까 People Republic이냐, People이 빠지고요. 그냥 Republic of China 하면은 이제 대만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엄연한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보면은 지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이 또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국가가 만약에 독립을 하잖아요. 대만처럼.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티벳이라든가 신장 우이구르 지역 이런 쪽들은 완전히 인종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일부 지방의 요구를 또 그 폭풍처럼 솟아오를 수가 있으니 이걸 이제 진압하는 정책이 바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큰 틀의 입장이다. 자, 그걸 알고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까? 자, 도널드 트럼프는요, choose, 선택했다는 거죠. 그의 word, 말을 careful, 아주 신중하게. 바로 그것은 뭐였냐면 when it comes to Taiwan, 즉 대만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말을 아낀다는 거예요. 트럼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트럼프도. I never comment on that.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The president said at the White House on February 26. 그러니까 2월 26일 날 그 대만에 관련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다는 거죠.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After being asked, 질문을 받은 뒤에 If the U.S. would ever allow China to forcefully take control of the self-governing island, it claimed as its ow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클레임, 주장한다는 거죠. 그 스스로가. 그러니까 대만 스스로는 독립국가라고 주장하는 셀프 거버닝 아일랜드니까 스스로 통치하는 섬. 그러니까 독립국으로서 차이나가, 중국이 포스플레이, 강제적으로 테이크 컨트롤 오브, 강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할 것이냐, 미국이. 이렇게 물어본 뒤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I don't want to ever put myself in that position. 그러니까 트럼프는 in that position, 내가 그런 위치에서 내 자신을 결코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만과 그 중국과의 그런 원 팔러시 정책에 대해서 자기는 입장을 표하지 않겠다라고 전략적 모호성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ambiguity, 모호성이죠. 자, avoiding clarity,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것을 피하는 것, 즉 모호성이라는 것은 is not a new approach, 새로운 접근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나 민주당 정부나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has long observed, 오랫동안 observed, 그 관측해 오고 있죠. 또는 observe가 말하다 뜻이 있어요, 말하다. 여기서는 말하다 뜻이 되겠네. 오랫동안 말해왔습니다. 뭘? policy, 어떤 정책인데요. strategic ambiguity, 즉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정책을 오랫동안 준수해왔다 또는 말하다. 여기서는 준수하다도 되겠네. 자, observed가 준수하다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on Taiwan, 즉 대만에 대해서는 전략적 어떤 모호성을 계속 준수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observer, 관측자들은 말하길
there are other clue, 다른 그 클루, 단서들이 있다. as to 뭐에 대해서 how,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가 deal with 타이완, 대만과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다른 단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recent dealing with Ukraine. 자, 우크라이나와 최근에 딜링, 거래에 있어서 예를 들면 reflect, 거기서는 반영하고 있죠. 뭐 자원 같은 걸 거래를 해가지고 개발 그 무기 지원에 대한 값을 히토류라든지 이런 걸 또 뺏어 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transactional approach라는 거죠. 거래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to foreign policy.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거래적인 그런 접근법을 반영했죠.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그리고 이제 conflict resolution,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해결, resolution 해결. 갈등 해결이라든지 외교 정책에 대한 거래적인 접근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자원을 줘라, 미국에. 그러면 우리가 뭐 무기를 줄게, 뭐 이렇게 무기 준 거에 대한 거래를 했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그런 대통령인 윌리엄 라이창도 말하기를 그의 정부, 즉 대만은 willing to, 기꺼이 cooperate with, 협조하겠다, 미국과 in every aspect, 모든 면모에서. 자, aspect가 면모란 뜻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미국과 협조할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고, has promise, 약속하기를 to increase, 증가시킬 것이다. 그 자신의 defense spending을, 즉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to 어디까지? GDP의 3%까지. 그러니까 3%를 국가 GDP의 3% 이상을 국방비로 쓰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transactional approach죠. 즉 거래적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처럼. 자, 트럼프는 그래서 또한 시그널,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that a top priority, 자, 우선순위는 뭐냐면 is to address, 다루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의 그런 균형을 address, 다루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다라고 시그널을 줬다는 거죠. 현재 at a record, 기록적인 deficit, 어떤 적자가 있는 것이죠. in large part, 큰 부분에서 because of 뭐 때문에 US import, 미국의 수입, 뭐에? Taiwanese semiconductor, 중국 대만의 어떤 반도체 같은 것을 수입하다 보니 지금 무역 적자가 크다. 그러니까 이런 무역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자기한테는 우선순위가 됐다라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자, 미국의 이제 서포트 지원이 있는데, 자, those in Trump orbit. 자, 트럼프의 오빗이란 말은 이제 궤도란 뜻이니까 트럼프의 이제 행정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including 누굴 포함합니까? 벤스, 그 다음에 Secretary of State, 국무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자, 마르코 루비오, 제72대 국무장관인데 이분은 현재 71년생, 53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출신이에요. 원래 이분은 트럼프가 경쟁을 했었죠, 초반에. 그러다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협력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루비오가 이제 국무장관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이제 have spoken out, 말을 다 한다는 것이죠. more forcefully, 더 강하게. in support of 타이완. 그러니까 타이완을 좀 지지하는데 강하게 말을 하고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펜스 세크리터리,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지금 피트 헤그세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80년생, 44세, 굉장히 젊죠.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인데 이분은 미국의 군 출신입니다.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그런 참전을 했고요. 지금 폭스뉴스의 해설자입니다. 앵커입니다, 앵커. 이분이 지금 트럼프 정권의 국방장관을 맡고 있는데, 자, 이분은 말하기를 in February 2월 달에 despite the administration American first policy, 자,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 정책에도 불구하고 he is keen to, 그는 뭐에 굉장히 열망하고 있냐면, 자, keen to란 말은 eager to, willing to, 뭐 열망하다. 기꺼이 뭘 하고 싶어 하냐면 bolster, 강화하다. 뭘 강화하고 있냐면 alliance죠. 동맹이죠. 인도 퍼시픽 리전에서 이런 동맹을 좀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열망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미국 우선주 정책 맞지만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그 동맹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싶어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dding, 첨가하기를 We want to send the signal,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원하냐면 중국에게 that area, 그 지역은 will be and continue to be contested.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contested, 경쟁이 있다. 즉 분쟁이 있을 것 같고 또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고 중국에게 이제 시그널을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트레이딩
lightly. 자, treading lightly. 아주 가볍게 밟는다 이런 뜻이죠. 자, 전문가는 tell, times에게 말하길 it's unlikely.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가? 심지어 트럼프조차도 would depart from 뭐로부터 결별을 하고 싶지 않냐면 이 delicate status quo. status quo란 말은 라틴어로 현상 유지란 뜻이에요. 현상 유지. That the US has facilitated through decades of diplomacy. 그러니까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이런 외교 정책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좀 facilitate, make easy란 뜻이죠. make easy. 그러니까 수월하게 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그 애매모호성 정책을 통해서 수십 년간 이런 외교 문제를 통해서 수월하게 했던 이런 현상 유지, 요것으로부터 트럼프가 이제 작별을 하고 싶어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It's unlikely. The policy of one China,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이런 전략적 ambiguity, 모호성이 has served, 아주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very well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라고 이제 니콜라스 라디시가 말했는데, 이분은 non-resident, 그러니까 비거주 senior fellow at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그러니까 피터슨 연구소인데요. 여기에 이제 비상임 그 시니어 펠로우였던 니콜라스 라디시가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 그 다음에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이런 그 애매모호한 정책이 잘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 피터슨 연구소는 이 사람 이름입니다. 학문성, 그 다음에 정책성을 동시에 갖춘 곳으로 백악관, 재무부, 연준, 그리고 외국 정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제 경제 분야에 권위 있는 띵크탱크로 평가받고 있고요. 81년도에 설립했다고 하고요. 피터슨 가족 재단의 기부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자, others, 다른 사람들은 또한 말하기를 트럼프의 이런 appetite for 뭐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까? 거래에 대한 왕이잖아요. 거래를 잘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래에 대한 욕망이 있다 보니 이것이 leave open, 뭔가를 지금 오픈하게 남겨놨다. 뭘?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 arrangement. 자, arrangement라는 것은 배열을 맞추다. 배열, 정리. 두 번째 뜻에 하부하다, 협정을 두다. 세 번째 음악 같은 것을 편곡하는 것을 arrangement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두 번째 뜻으로 쓰였네요. 하부하다, 협정하다. 예를 들면 우리 만날 약속을 하다 할 때 they make an arrangement to meet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make arrangement 하면 만날 약속을 하다, 협정을 하다. 자, 어떤 협상의 어떤 가능성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with China, Chinese President 시진핑. 시진핑과의 어떤 그 협정, 하부점에 대한 가능성을 leave open, 지금 개방둔 상태로 남겨놓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대만 문제를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딜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대만의 반도체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니들 우리 무기 좀 사가라. 그래서 국방비의 33%를 증가시켰다. 뭐 그런 전략적인 뭐 내용까지도 알게 되었네요. 자, 원 팔러시의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애매모호하게 갈 확률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와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중국 시진핑은 왜 이제 대만을 요구할 수밖에 없냐면 대만의 그런 반도체, 첨단 반도체를 차지해야만이 미국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만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두 강대국 사이에서 대만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인지 계속 업데이트되는 뉴스를 보면서 또 국제 정세를 또 한번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